그런데 한동훈 대표의 이 지지자들이 정점식 정책위 의장의 사퇴를 압박하고 나서서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정점식 정책위 의장이 SNS를 찾아서요. 댓글을 쓰고 있는데 이런 댓글을 쓰고 있는 겁니다. 자진 사퇴하라. 윤심을 업고 버티기 하면 안 된다. 당심을 왜 무시하느냐. 그러다 보니 정점식 정책위 의장이 SNS를 비공개로 전환하기도 했습니다. 자, 한동훈 대표의 팬카페 위드훈이에는 이런 얘기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최선의 선택은 자진 사퇴다. 더 버티는 건 63%의 국민과 이 당원의 염원을 무시하는 행태다. 게시판에 이런 글들도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이동학 최고위원님 보시기에는요, 이 정점식 위원장 SNS 문 닫는 이런 모습들, 한동훈 대표의 지지자들의 어떤 압박에 문을 닫는 그런 모습들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한동훈 위원장의 지지자들, 한동훈 대표의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아니 전당대회가 끝났는데 왜 한동훈 대표 체제로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지 않는 거지? 목리를 부리고 있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니까 네. 전당대회가 아직도 끝나지 않았구나라고 하는 현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점에서의 이 문제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결국 한동훈 대표가 이 대표가 되는 과정에서 민심과 당심을 얻어서 됐거든요. 그러니까 윤심하고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윤심은요. 기존에 저희가 강서 보궐선거도 압승을 했고요. 그다음에 총선도 압승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심을 거부하는 듯한 행태를 계속해서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총선 끝났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즉시 다음 날 바로 나와서 국민에게 사과하고 반성하고 바꾸겠습니다라고 할 줄 알았는데 일주일째 그냥 아무 소리도 안 하다가 일주일째 뒤에 나와가지고 홍보에 문제가 있었다. 이런 식의 인식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지금 실제적으로 행동으로 변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한동훈 대표가 후보로 출마를 하게 됐고 민심과 당심을 얻는 캠페인을 통해서 대표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체제가 결국엔 국민의힘이 가야 될 미래라고 하는 방향을 민심도 그렇고 당심도 그렇고 그렇게 가르쳤다면 그 방향으로 가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이 맞죠. 그러니까 저는 정점식 의원이 아마도 저는 혼자 생각에 저렇게 목리를 부리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그 뒤에 결국엔 대통령의 힘이 의중이 어느 정도 실려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인 것이고 그러면 이 상황에서 한동훈 대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될 텐데 한동훈 대표가 제가 볼 때는 선거 캠페인 과정에서는 민심을 굉장히 자기가 받아 안는 발언들을 많이 하다가 용산 들어갔다가 밥을 먹고 그 다음날 나와서 해병대원 특검법에 관한 입장이 좀 미묘해지게 좀 바뀌는 듯한 모양새를 취했거든요.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장동혁 최고위원도 마찬가지로 이 워딩이 확 바뀌어버렸습니다. 전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앞으로 의총 추인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굉장히 큰 전투가 벌어질 수 있을 텐데 윤석열 대통령의 눈치를 보는 현역 의원들이 여전히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전쟁에서 본인이 이길 가능성이 크지 않다. 결국에는 서천 눈밭에 가서 대통령께 90도 폴더 인사를 한 것처럼 이번에도 이 정책위 의장을 바꾸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걸 못 바꾸면 한동훈의 미래도 국민의힘의 미래도 결국에는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군요. 정정식 정책위 의장 같은 경우에는 내 자리에 대해서 내가 얘기하는 거는 좀 아직 아닌 것 같다 이러면서 말을 아끼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겁니다. 지금 저희가 실시간 뉴스로 보내드리고 있었는데 한동훈 대표가요. 사무총장의 서범수 의원을 고려하고 있다. 최고위원회의에서 논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신환 의원님, 네네. 서범수 의원 어떤 인물이죠? 울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재선 의원인데요. 굉장히 합리적인 측면이 있고요. 또 이게 어떤 소위 말하는 어떤 계파에 치우치거나 거기에 몸담아서 그걸 대변해 왔던 분은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내에서도 두루두루 많은 서로의 어떤 관계들을 맺고 있기 때문에 저는 사무총장으로서 서범수 의원을 고려하는 것도 크게 무리 없이 원내에서 잘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범수 의원 재선이잖아요. 사무총장도 좀 선수가 원래 좀 많이 높지 않습니까? 한 3선, 4선급. 근데 그 이전에 무슨 장동혁 의원의 경우는 초선일 때도 그럴 때도 사무총장을 했으니까요. 과거에는 저 서범수 의원의 그 형님이신 서병수
전 의원님이 4선 일대 사무총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것이 과거에는 3선, 4선이 또 당 3역 안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사무총장이 갖는 그 의미가 굉장히 컸기 때문에 그러기도 한데 최근에 들어서는 어떤 선수의 의미보다도 원외에서도 하기도 했고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라는 어떤 그런 기준에서 아마 고심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서실장이 재선이어서 좀 사무총장 선수가 올라가는 거 아니냐 이런 뭐 분석들도 나왔는데 지금 보니까 한동훈 대표가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선 기준은 하나다. 네. 선민 후사하겠다. 저거는 무슨 의미일까요, 의원님?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 당의 화합 그리고 또 유능함 뭐 이런 것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또 국민을 위한 최선의 선택, 당의 변화를 위한 최선의 선택 뭐 이런 것을 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보입니다. 그런데 서범수 의원은 제가 알기로는 이번 선거에서 한동훈 캠프를 좀 도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 사무총장은 정말 당 대표와 손발이 잘 맞아야 되기 때문에 본인이 믿을 수 있고 또 뭐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사무총장은 저는 당연히 그렇게 한동훈 이번 그 당대표 선거에서 도운 서범수 의원이 좀 되는 것이 저는 자연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사무총장이 조직을 관리. 네, 그렇기 때문에 긴밀히 상의를 하고 또한 내밀한 것까지 다 공유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 그렇다고 하면 그것은 일단 또 이번 선거에서 저는 제가 알기로는 좀 한동훈 캠프를 좀 도운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다. 그리고 서범수 의원은 뭐 21대 때 같은 초선 활동을 했습니다만 굉장히 무난하고 그리고 또 균형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는 뭐 무난한 인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정책위의장은 약간 오히려 그냥 그대로 두면은 자연스럽게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한동훈 대표의 지지자들이 정점식 정책위의장의 SNS에 사퇴하라 이렇게 압박을 지금 하는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오히려 자연스러운 교체가 어려울 수도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떠밀려서 지금 사퇴하는 그리고 떠밀려서 강제로 교체가 되는 그런 모양새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누가 보더라도 당의 미래를 위해서도 안 좋고 그리고 오히려 한동훈 대표의 오히려 이 교체 권한이 오히려 더 어려워지는 행사가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면에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교체가 된다? 그러면 아마 떠밀려서 그리고 오히려 어떤 당내 분파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이 한동훈 대표의 좀 고민을 가지게 하는 좀 그런 상황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이런 한동훈 대표 지지자들의 어떤 행태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좀 뭐 하나 설명을 해드리면 장해찬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대표 지지자들을 한딸이라고 부르면서 이재명 대표의 어떤 극렬 지지층으로 불리는 이 개딸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렇게 되묻기도 했습니다. 박성민 최고위원님 보시기에는 장해찬 저 최고위원의 저런 분석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글쎄요, 뭐 이제 저런 이야기를 이제 평소에 이야기를 하셨다고 한다면 이제 저런 말들의 어떤 진정성이라던가 이런 부분을 평가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이제 장해찬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친윤 인사로 평가를 받는 인사고 지금 정점식 그 의장의 교체 여부는 결국에 이 당내에 어느 정도의 세력 다툼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대표와 새로운 대표를 추종하는 어떤 그 세력들과 원래 이제 기존의 당의 좀 주인처럼 행세를 하고 있었던 그런 친윤 세력들 간에 어느 정도의 정치적인 기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뭐 당의 체제 안정을 위해서라도 정책위 의장은 유임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쪽에서는 사실 속내는 저는 그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진심으로 이제 당의 체제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정책위 의장은 임명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대로 가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이 한동훈 그 대표의 어떤 측근들 이게 지금 과반을 넘지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서 정책위 의장을 그대로 유임시키게 되면 어느 정도 이 권력 구조 자체는 친윤 쪽에 기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체제 불안성이 확대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 점들을 저는 고려를 하면서 이 정점식 의장을 교체하지 말라라는 정치적 메시지가 여러 곳에서 발신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중에 하나는 이제 장해찬 전 최고는 사실
그 전당대회 과정에서도 한동훈 대표를 향해서 굉장히 매서운 공격을 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저 발언도 저는 그중에 연장선상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군요. 일각에서는 이 한동훈 대표의 어떤 지지자들의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팬덤 정치 현상이 이제 여당에서도 펼쳐지고 있다. 그러면서 이 한동훈 대표가 직접 이 지지자들에게 좀 메시지를 내서 좀 대응을 할 필요가 있지 않냐, 당내 통합을 위해서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오신환 의원님 보시기에는 뭐 한동훈 대표가 이런 지지층들의 모습과 관련해가지고 뭐 메시지나 뭐 이런 것들을 발신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어떠세요? 뭐 그럴 가능성보다도 사실은 이제 한동훈 대표를 이렇게 지지하고 있는 그 팬덤이 위드훈이라고 하는 팬카페 중심으로 많이들 활동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 소위 그 민주당의 개딸이라고 하고 일컫는 있는 그런 팬덤하고는 좀 성격이 좀 다릅니다. 이거 지난번 전당대회 과정에서도 그 위드훈이의 그 지지자들이 굉장히 이렇게 공격적이거나 아니면은 무슨 상대를 비방하거나 그런 것들을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굉장히 정중하게 자기들의 의사표시들을 하기 때문에 저는 뭐 그건 굉장히 좀 큰 우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정정식 지금 그 정책위 의장의 페이스북은 비공개로 전환했지만 추경호 원내대표 페이스북에도 뭐 비슷한 글들이 지금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네. 근데 그 내용들을 보면 굉장히 정중하게 본인들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지 뭐 그걸 이제 공격성을 띠거나 아니면 굉장히 험한 말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격이 좀 뭐 이렇게 뭐 한동훈 대표를 옹호하기 위해서 상대를 공격하거나 비방하거나 무슨 욕설을 하거나 그런 경향은 거의 없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예. 네. 이 정책위 의장 문제가, 교체 유인 문제가 한 유명 이 정치인의 이 팬덤 정치 현상까지 이어지고 있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